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오늘은 맥북 프로 방구석 리뷰 마지막 시간인 3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에 다루지 못했던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마이크 이런 것들에 좀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가장 중요한 견적 내기, 견적을 어떻게 낼 것인가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일단은 앞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1부랑 2부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예전에 이제 찍을 때 너무 길어졌는데 아마 이번에도 좀 많은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견적 내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이 짧은 좀 시간에 잘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까지 했었죠. 발열과 스토리지까지 했는데, 이번엔 이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XDR라고 돼 있죠. XDR라고 돼 있고, 쭉 내려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리퀴드 레티나 XDR, 그 다음에 프로모션 돼 있다고 써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용어들이 저도 리퀴드 레티나가 어떤 건 잘 모르겠는데, XDR이라는 게 Extreme Dynamic Range, 명암비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0만 대 1 XDR이라는 게 얼만큼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그런 수치가 있어요. 자, 니트, 1000니트 밝기. 자, 니트라는 것은 어떤 디스플레이의 밝기에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룩스니, 칸델라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최근에 디스플레이 밝기를 말할 땐 이 니트라는 것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1000니트 밝기, 그 다음에 이건 지속적인 거고, 1600은 피크를 찍었을 때, 그렇고, 이제 미니 LED 수가 있고, 명암비는 100만 대 1, 색상은 이게 10억이거든요. 10억기 색상을 표현한다. 이게 얼만큼 좋은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냥 좋나 보다 싶지만은, XDR과,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나왔던 이런 숫자들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가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애플에서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출시했던 그 프로 디스플레이 XDR를 한번 제가 봤어요. 이제 지금 켰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보려면은 맥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 나오고, 이게 당시 출시가 됐을 때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그냥 기본이 650만 원이에요. 650만 원에 여기다 스탠드만 125만 원짜리거든요. 두 개 하면은 770만 원, 약 800만 원이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자, 이거의 사양을 볼게요. 자, 이 디스플레이 32인치짜리고,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XDR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XDR이라는 게 애플에서 처음 출시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출시할 때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때 여기서 밝기 1000니트, 자, 이거랑 같이 볼게요. 약간 같이 이렇게 볼까? 옆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자, 그리고 둘을 같이 놓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니트 지속 밝기 있고, 똑같이 1000니트죠. 1000니트의 지속 밝기 있고, 1600의 피크 밝기, 양쪽 똑같죠. 그 다음에 미니 LED라는 것은 이게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서 올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에서 이제 탑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에 나왔던 이 프로 디스플레이에는 미니 LED는 없고, 명암비는 100만 대 1, 그리고 여기도 100만 대 1, 그 다음에 색상 수가 10억 개, 그 다음에 여기도 10억 개 나와 있죠. 색 영역이라는 게 또 이게 여기는 안 나왔는데, 맥북 프로도 P3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냥 스펙만 보면은 두 개의 그런 수치적인 게 모두 같아요. 모두 비슷하고, 자, 여기 10비트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색깔을 얼만큼 많이 풍부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이건데, 10비트 색 깊이가 1억 7,300만 가지, 이게 약간 어떻게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1비트는 이제 2를 말하죠. 비트는 이제 0 아니면 1이니까. 그래서 2비트면은 2의 2승, 3비트면은 2의 3승 이렇게 가서, 우리가 2의 10승이 1024잖아요. 2의 10승은 1024라서 10비트면은 이게 1024예요. 그러면 1024면은 이제 10비트면 그럼 1024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색깔이 RGB가 있잖아요, 3개. 그리고 이 계산기로 제가 한번 계산을 바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사실 좀 잡얘기긴 한데, 1024가 2의 10승이고 이게 10비트예요. 이 곱하기 RGB인데, 이게 이제 그냥 곱하기 3인 게 아니라, 이게 RGB가 각각 10비트인 거니까 이 조합은 그 10비트의 3승이 되거든요. 그리고 1024 곱하기 024 곱하기 1024를 하면은 이게 딱 1억 7,300만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이 1억 7,300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막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이 1억 7,300만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거 지표만 보면 사실 다 같아가지고 디스플레이는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이게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준하는 되게 좋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오히려 어떤 특정 면에서는 최신 기술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미니 LED라든지 트루톤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준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예상하는 거고, 그리고 해상도를 보면은 우리가 보는 화면들이 수백만 개 혹은 수천만 개의 그런 화면으로 그 픽셀로 돼 있는데, 그 픽셀이 많을수록 정말 진짜 같고 되게 좋은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화면 자체가 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적인 픽셀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화면에 비해서 얼만큼 픽셀이 있는지 그 밀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밀도를 말하는 게 이제 보통은 PPI, 픽셀 per 인치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넓이 안에 얼만큼 픽셀이 있냐 뭐 이것을 보는 건데, 맥북 프로는 254 PPI고 오히려 프로 디스플레이는 이제 218 PPI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맥북 프로가 뭐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냐? 뭐 PPI만 보면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게 사용하는 것들이 랩탑 같은 것은 우리 되게 눈 가까이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 같은 것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모니터 같은 경우는 굳이 랩탑만큼 뭐 혹은 스마트폰만큼 PPI가 좋을 필요는 없어요. 뭐 이것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스플레이는 정말 진짜 애플의 끝판왕인 프로 디스플레이만큼이나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진 않았어요. 뭐 실물을 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 보나 마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어떤 노트북보다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무조건 좋고 쓸 때마다 감탄하고 만족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가 더 좋아졌다고 하고, 원래는 뭐 720p 나왔는데 이제는 1080p가 나왔다고 해서 좋아졌다고 하고,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게 카메라가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여기 화면에 이거 있잖아요. 다들 똑같은 반응이었을 텐데 여기 노치가 생겼어요. 이게 진짜 여기 앞니 나간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생겨가지고, 와, 이게 진짜 좀 선 넘은 게 아닌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생각했는데 다시 또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의 뭐 유튜브나 그런 글 같은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 원래 여기가 다 베젤이었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노치가 있는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쪽이 원래는 다 베젤이었어요. 원래는 베젤인데 이 부분을 새로 넓히면서 이렇게 딱 카메라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놔두고 새로 좀 이 베젤이었던 부분이 화면으로 바뀌었다, 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또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죠. 결국은 넓어진 거니까. 네, 근데 좀 디자인적인 면에서 약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아이폰도 노치 그냥 별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노트북이나 뭐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이렇게 와이드로 넓은 것보다는 좀 세로로 넓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너무 와이드로 넓기 때문에, 와이드로 넓고 특히 윈도우 같은 경우는 거기 뭐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 같은 것도 있고 더 좀 좁아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윈도우도 왼쪽에, 제 화면 보시면 왼쪽에 이런 작업 이거를 상태 표시줄이 있죠. 그리고 맥북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왼쪽에다가 독을 놓거든요. 왜냐면은 화면을 좀 더 길게 쓰고 싶어서. 제가 맥북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이 비율이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가로 16, 세로 10 비율을 갖고 있어서 세로로 좀 뭐 문서를 보기에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맥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그게 하나인 거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맥북 프로도 보시면은 그냥 똑같은 랩탑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일반적인 노트북이랑 비교하면은 세로가 길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보다 더 이쪽만큼이, 이 노치만큼이 더 생긴 거면은 더 세로가 길어진 거니까 저에게는 되게 좀 반길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가 단순히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뉴럴 엔진이 들어가면서
인공지능으로 화면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고정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어요.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공감하시겠지만은 되게 어두울 때, 야간에 사진 찍을 때 되게 밝게 잘 보정해주고 또 내 인물 사진 같은 것도 잘 잡아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폰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맥에서 쓰는 이 카메라도 좀 어두울 때도 잘 밝게 잡아줄 테고, 물론 물리적인 그런 렌즈의 크기가 커진 것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조리개가 또 커졌대요. 해상도가 높아지고 조리개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들어오는 그런 빛의 양이 많아서 이점도 있겠지만은 아마 뉴럴 엔진을 활용한 그런 후 보정도 많이 향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여기 보면 지향성 빔포밍이라고 한 방향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를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이건 저에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외부 마이크를 쓸 테고, 하지만 뭐 간단하게 위에서 좋아진 카메라와 함께 화상 미팅 하거나 할 때는 좀 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마이크 차이를 느끼는 게, 제가 지금 이 맥북 2014년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여기 옆에 있는데 이걸 쓰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가 더 신작이라 그런지 화상 미팅 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패드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좀 음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상 미팅을 할 때는 맥북으로 안 하고 항상 아이패드로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신형 맥북을 이제 쓰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예전에 처음으로 맥북을 쓸 때부터 항상 놀라고 항상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만족했던 게 바로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뭐 종류를 떠나서 예전에 뭐 12년 전에 쓰던 맥북 에어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뭐 맥북 프로 2008년식 이런 거 썼거든요. 2008년식 맥북 프로는 아직도 집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2008년식 맥북 프로거든요. 옆에 보면 세월의 흔적이 있죠. 옛날에는 HDMI가 아니라 DVI 포트가 있고 램 포트도 다 있었고, 네. 그리고 그때도 지금 보시면은 맥세이프 이제 1이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왜 떠 있냐면은 제가 이거를 분해한다고 그냥 다 이게 조립을 해제해가지고 좀 부품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것도 그렇고 뭐 지금 쓰고 있는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은 없어졌던 맥북 12인치 있잖아요. 되게 얇은 1kg가 넘지 않은 그 맥북 12인치도 생각보다 스피커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그래서 이 스피커라는 게 뭐 중요한 사람에겐 중요하지만은 또 그렇게 막 우리가 랩탑을 고를 때 크리티컬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완전히 우선순위는 아닌데, 윈도우 랩탑을 쓸 때는 항상 뭐 스피커가 달려 있으니까 뭐 쓴다 이 정도였는데, 맥북은 그래도 좀 음악을 듣고 할 때 항상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스피커가 진짜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스피커가 사실은 가장 체감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매우 좋을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이게 두께가 약간 두꺼워짐에 따라서 그 울림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물리적인 뭐 이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께가 너무 얇은 것보다는 그래도 두꺼우면은 큰 스피커 유닛을 넣을 수 있을 거고, 또 울림통 자체도 좀 클 것이고, 뭐 전반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대 최고의 붙임성이라고 나오는데, 충전 옵션이 그 맥세이프도 할 수 있고 USB-C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여기 맥세이프 있잖아요. 이게 자석으로 딱 붙는 거거든요. 자석으로 갖다 대면은 착 달라붙고 충전이 되면 여기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하는 건데, 맥세이프가 이게 있어요. 자, 이게 맥세이프 2거든요. 지금 2가 있고, 이것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안 써본 분들을 이제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맨 위쪽이 맥세이프 단자인 거고, 그다음에 착 달라붙어요. 다시 떼고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뭐 선을 밟았을 때 바로 딱 떨어지고 노트북이 딸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맥세이프, 마그네틱 세이프 이제 약자인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유튜버를 보니까 이 맥세이프 3로 오면서 이 자석이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요새 보시면은 뭐 알겠지만 애플이
이 맥세이프라는 것을 뭐 여기저기 다 5만 가지에 넣고 있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를 지원하면서 관련된 이제 액세서리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충전도 다 무선으로 할 때 맥세이프를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맥세이프 3로 오면서 자석이 너무 강해져서 애플이 자석에 너무 진심인 나머지 이 맥세이프를 붙이고 케이블을 잡아 끌어도 그냥 맥북이 딸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자, 프로급 성능이 걸맞는 프로용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말은 거창하고 그냥 키보드인 거죠. 네, 그냥 키보드인 거고, 이 터치바 부분이 옛날에 여기가 터치바였거든요. 터치바 부분은 없애고 물리키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뭐 모두가 원하고 이제 기대했던 건데, 제 생각에는 터치바도, 전 터치바를 안 썼지만은 터치바도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터치바를 좀 이쪽 위쪽에다가 넣어주면 어땠을까 생각을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풀사이즈 키보드도 쓰면서 위쪽에다가 터치바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터치바가 또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맥북 프로 16인치 터치바 검색을 하시면은, 자, 터치바라는 게 이렇게 과거 맥북에는 이 위쪽에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키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지거든요. 맨 처음에는 ESC 키도 없거든요. ESC도 다 터치바로 해야 됐던 거고, 작업하는 분들은 ESC를 눌러야, 이게 진짜 딱 물리적으로 딸깍 눌러져야 ESC를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알 수 있고, 특히 뭐 개발자니 뭐 VI 같은 데서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ESC를 눌러야 그 다음 내가 다음 명령어를 넣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원성이 많아서 이제 결국은 풀키로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터치바를 이미 한 5년 정도 잘 출시해서 잘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터치바에 익숙해진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분들도 기껏해서 이제 애플이 터치바를 한다고 해서 터치바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어플이나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이제 딱 손절치고 없애면은 좀 난감하겠죠. 제 생각에는 이거 나올 때부터 좀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거 그림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넣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터치바에 대해서 잘 도전을 하면서 관련된 뭐 기술이나 이미 생태계가 다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터치바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여기 물리적인 그 키보드를 빼고 터치바를 넣은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물리적인 키보드 넣어주고 위에 터치바 넣어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뭐 약간 비싸져서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애플 내부에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뭐 안 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더 사람들이 진짜 좋다고 내 돈 가져가세요 해서 막 살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워요. 왜냐면 이게 저는 안 써봤지만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뭐 이모티콘 같은 것을 이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모지 같은 것도 바로 누를 수 있고, 뭐 영상 편집할 때 이렇게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원래 마우스로 해야 되는데, 마우스나 이제 뭐 트랙패드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커스터마이징만 잘 되면은 엄청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터치바가.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물리키를 싹 빼버리고 터치바를 가는 것은 그것도 좀 선을 넘었는데, 특히 ESC 뺀 거는 진짜 욕먹을 만해요. 욕먹을 만하고, 저는 여기 이제 펑션 키들 다 너무 좋아하고 잘 쓰기 때문에 위에다 터치바 놔뒀으면은 이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모두가 좋아하지. 네, 이렇게 해서 한 10만원, 20만원 더 비싸져도 큰 문제 없이 잘 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키보드는 뭐 별거 없고, 네, 여기 터치 아이디, 여기 지문이 들어가서 페이스 아이디가 없는 대신에 잠금이나 뭐 결제 같은 것을 여기서 이제 지문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인데 새로운 OS 몬트레이, 이것도 캘리포니아 어떤 지역이죠. 몬트레이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맥북 프로 자체에 대한 좀 리뷰를 해봤고, 이제는 중요한 견적 내기. 일단 제가 잠깐 좀 먹고 올게요.